테넌트 TV. 네, 안녕하십니까. 테넌트 TV의 테넌트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 그리고 부부간의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줄일 수는 있는데 리스크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 거래세 내고 끝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현재 기준에는 이렇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얼마냐?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22%입니다. 국세 20%, 지방세, 세금의 10% 추가해서 22%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이 수익 났다고 하면 그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이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 가능한 거고요. 자, 올해 1,000만원치 수익이 났으면 250만원 빼고 750만원에서 22% 세금을 때리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증여입니다. 해외 주식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식도 금융자산으로 증여가 가능하고요. 증여에 대한 세금도 기본적으로 금액별로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20%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만약에 증여를 하면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다.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10년마다 해당되는 거고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6억 5천만원 이렇게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하면 이 요건에 의해서 실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그 증여한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주식은 날이면 날마다 시세가 변동하죠. 그러면 그 시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그날, 그 증여한 날, 주식을 준 날, 그날 시세로 재산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자, 이에 대한 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 등의 평가.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습니다.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그러니까 종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의 증여 가액 평가액은 증여한 날의 종가가 아니고 내가 애플 주식 200달러 하는 날 증여를 했다고 해서 그 200달러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해가지고 총 4개월 종가의 평균 금액으로 증여 가액이 결정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을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6억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니까 증여하자마자 매도를 때리면 양도세가 없겠네 이렇게 단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매도를 하면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자, 부동산은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바로 매도를 하면 2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2월 과세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부동산이 이제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데 팔면은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한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다음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5억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5억짜리 아파트를 남편한테 5억 시세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가액이 5억. 그리고 바로 매도하니까 매도 가격이 5억.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0원. 돼서 세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2월 과세라는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바로 매도하면 취득 가액이 배우자한테 받은 그 취득 가액이 아니고 증여를 한 사람이 최초에 샀던 가격, 그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그냥 양도세 이렇게 편법으로 5년 이내에 편법으로 증여하고 매도하면 양도세 다 내야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세부 조항이 없어요.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부동산의 경우인데 분양권은 또 됐었거든요. 분양권은 또 예외라 가지고 분양권은 증여한 다음에 바로 매도를 때려 가지고 세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2년 전쯤에 막았고요. 자, 현재 주식은 아직 없습니다. 주식은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행 법상에 주식은 증여 후에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가능은 한데, 자, 중요한 거, 증여하고 나서, 자, 이 증여했으면 제가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이 국세청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증여해서 매도를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조세 회피 목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해서 그게 맞다고 자신들이 판단을 하면 다시 양도세를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원래 너는 양도세 내야 될 것을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 그 의도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냥 원래 내야 되던 양도세, 그리고 양도세를 늦게 냈으니까 가산세까지 물리겠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각오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 시세 차익이 많이 나서 양도세를 좀 줄이고 싶다, 그래서 증여 후에 매도하겠다 라고 하면 이러한 위험성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재산을, 가족이긴 하지만 내 재산을 와이프든 자식이든 누군가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그럼 증여 후에 즉시 매도하면 진짜 양도세가 없는가, 양도세가 절감이 되는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자, 밑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면 이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식 증여할 때 주식의 평가, 금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드렸죠. 그게 4개월 평균 종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 주식을 제가 1억치 샀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급등해가지고 1억치 샀는 게 2억치가 되어버렸어요. 자,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1억을 벌고 싶어요. 그럼 원칙은 양도세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원칙은 이제 양도세 2천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억 익절해도 8천만원 나한테 떨어지죠. 자, 2천만원이 너무 아깝다. 증여해서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증여 후 즉시 매도 시 계산. 자, 1억치 매수 후 2억치 되었어요. 배우자에게 바로 증여합니다. 2억치가 되어서 그 애플 주식을 몽땅 내 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자,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내가 만약에 애플증권 1억치에 샀었는데 지금 2억치가 되었어요. 2억치를 와이프 계좌로 주식을 보내요. 그러면 키움증권은 내가 이걸 주식을 보낸 날, 증여한 날 시세로 이제 계좌에 매수 평단이 잡힙니다. 그래서 와이프 계좌에 계좌 평가액을 딱 열어보면 현재 애플 주식의 그 시세가 반영돼서 2억 원 정도 평가액이 뜹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식을 증여했는데 2억치가 지금 떠 있으니까 그러면 증여가액은 2억이고 내가 취득금액은 2억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앞에서 법을 봤잖아요. 그날의 시세로 하면 2억이지만 4개월 평균 종가로 하면 2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2개월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야지 전후 2개월 총 4개월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지났습니다. 2개월 지나서 4개월 종가 평균을 계산했더니 주식이 좀 폭락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2억치였는데 4개월 종가 평균을 계산하니까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증여 금액, 증여 평가액은 1.5억이죠. 4개월 평균이니까. 그럼 취득 금액,
취득 금액도 마찬가지죠. 내가 증여를 1.5억 했는데 그 취득한 금액은 2억이 됩니까? 아니죠. 취득한 금액도 1.5억이죠. 자, 그래서 증여세는 1.5억에 원래 이게 증여세율을 때리면 22%인데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6억까지 비과세니까 지금 1.5억밖에 안 되니까 비과세입니다. 없고요. 그다음 양도세. 자, 1.5억치를 받아서 바로 2억치로 매도 때린 게 되죠. 자, 그날 2억치 받아서 2억에 매도 때렸는데, 자, 종가 평균 계산하니까 1.5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양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는 금액은 2억에서 1.5억 빼서 5천만 원에 22%, 약 1천만 원 정도 양도세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양도세, 와이프도 양도세를, 배우자도 양도세를 이렇게 1천만 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주가가 내가 증여를 하고 주가가 좀 폭락을 해서 이렇게 되어도 그래도 한 1천만 원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내야 되는 양도세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절세는 되긴 돼요, 확실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더 상승해 버린다, 남은 2개월 동안 더 상승을 해 버린다 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2억치 넘겼는데 2.2억치가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양도세가 없겠죠. 2억 빼기 2.2억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없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인터넷에 지금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 없다. 왜냐하면 증여한 날 그 시세로 그 상대 배우자의 그 계좌의 평가 금액이 반영이 되니까 매수 평단이 그날 내가 주식을 보낸 날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매수 평단이. 그러면 사실 나중에 그 증여 받은 사람 배우자의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가 되면 매도 평단에서 매수 평단을 빼서 이렇게 양도소득이 잡히니까 사실 영원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증권사에서 영원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이거라는 거죠. 4개월 평균 종가. 그러면 증권사의 계좌에는 그렇게 영원히 시세 차익이 영원이라서 영원으로 뜨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거를 적용한 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자, 증권 계좌에 이렇게 뜨니까 그러면 양도세는 영원이고 증여세 부분만 4개월 평균 종가에서 반영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절감은 됩니다. 확실히 주식이 정말 많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폭락해도 절감은 되고요. 내가 증여하고 나서 주식이 더 오르면 양도세 거의 안 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제가 하면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고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증여 후 매도하냐, 그리고 이렇게 4개월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큰 폭락은 없겠지 하고 증여 후 매도를 할 것인가? 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가족 간의 증여를 하고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 증여하고 나서는 돈이 다시 그 증여자한테 넘어오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그게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잘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 재산이 배우자에게 큰 돈이 넘어가도 되는 건지 잘 판단을 하시고, 국세청에 재수 없으면 조사당할 수 있다. 자, 이거 각오하시고 증여 후 매도하시면 되고요. 2023년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증여 후 즉시 매도 안 됩니다. 이게 7월달인가 8월달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자, 개정 법안입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조정하겠다. 1년 안에 판다는 거죠. 증여받아서 1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증여 후에 바로 매도 때리는 거. 그렇게 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겠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애플을 100달러에 사서 200달러가 되었어요. 자, 200달러를 배우자한테 넘겨서
바로 매도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1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와이프의 취득가액은 제가 처음에 취득한 $100가 됩니다. 결국 양도세 다 내야 됩니다. 자, 2023년부터는 안 됩니다. 자,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2년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세청에 조사당할 각오하셔야 되고요.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증여하면.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나니까 안 하고 그냥 양도소득세 다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그 돈도 아까우니까 뭔가 방법을 찾고 싶어지는 건데, 자, 여하튼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냥 양도소득세 내는 게 속은 시원할 것 같고요. 자, 조금이라도 아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양도세를 이렇게 증여 후 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